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던. 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김기훈 후보가 17.15%로 압승해서 정권 심판론이 내년 총선에서도 거세게 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 결과는 여론조사 기관으로는 여론조사 꽃이 사람으로 따지면 이준석이 맞췄습니다. 지난 여론조사 꽃의 전화면접조사는 16% 차이로 예측을 했었는데 그 군소 후보의 득표율까지 보면 소름 돋게 정확했습니다. 여조 가스라이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집단지성이 만들어낸 여론조사 기관이 승리했고 여론조사 꽃만 봐도 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로 예측한 이준석은 선거 결과가 나오자 이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보수 대결집으로 패배한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쳐 대선과 지선을 걸쳐 쌓아올린 자산이 오늘로써 완벽하게 리셋되었다. 오늘의 결과는 17.87%라는 21대 총선 강서구 합산 득표율 격차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 중간에 이기는 길,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이준석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면 이기는 거, 그것을 경험해 봤음에도 그저 사리사욕의 눈먼 자들이 그걸 부정해 왔던 것이다. 더 안타까운 건 이제부터 실패한 체제를 계속 끌고 나가려는 더 크고 더 비루한 사리사욕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난 총선의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 180석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현재 언론들은 내일 총선이어도 국힘당이 이길 것이라는 기사를 내고 있는데 이런 건 개소리가 됐죠. 이미 이런 개소리를 계속하면서 늪에 빠져주면 우리야 더 고맙죠. 하여간 내일 당장 총선을 하면 180석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보궐선거라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선거라 실제 격차가 더 난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의 70% 가까운 국민들이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난 관심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단순히 보궐선거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로 상쇄가 된다. 결국 현재 스코어 180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는가? 절대 아니죠. 나라를 팔아먹고 역사를 팔아먹는데도 제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180석도 정말 어마어마한 의석수이지만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그 거부권을 막을 수 있는 200석을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개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것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라고 말하면서 한때 집권당이었던 저희 민주당의 안일했음과 더 치열하지 못했음과 여전히 부족함을 다시 한번 성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합해서 성남 민심을 모아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 대 다 모으겠다는 겁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200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은 안일함을 버리고 치열함을 더해서 혁신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누구를 대상으로? 중도층을 대상으로. 중도층은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이겼는데도 저렇게 뼈를 깎네? 그냥 있으면 총선 압승일 텐데 저렇게 노력하네? 오, 새로운 인물이야? 라는 중도층이 평가할 만큼 혁신해야 합니다. 이미 정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김은경 혁신안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서 중도층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인물, 정치 신인들을 본선에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갈리는 중진보다는 기대감을 주는 신인들이 100번 낫습니다. Something new! 그러려면 당내 경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현직 국회의원 한 명과 다수의 정치인들을 쭉 세워놓고 경선에 붙이면 대부분 현직이 이겨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200석 못 갑니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현직과 신인을 1대1로 붙여서 최대한 정치 신인들을 본선에 보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큰 갈등이 있겠죠. 거의 7, 80명에 이르는 더 미래, 그 개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 플러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제 앞가림은 잘 못하지만 판은 잘 보는 이준석은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팩트 기자가 현재 여야 구도 속에서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할 변수를 물었는데 거기에 이준석은 이렇게 답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갈등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보다 어른이 있는 민주당이 훨씬 유리하다. 이 대표 체제가 흔들려도 공천 과정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친명계의 발호를 막을 수 있는 원로다.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게 선거의 큰 변수다. 아무리 친명계가 사납다고 하더라도 문 전 대통령에게 사납게는 못한다. 그건 그들이 자살하는 격이다. 자, 그러니까 과거 2016년 총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표는 김종인이라는 어른을 데리고 왔죠. 자, 여기서 뭐 어른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간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문재인이라는 어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혁신 과정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반발해서 출혈이 심할 때 그 상황에서 힐러 역할을 해줄 사람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이재명은 탱커고 문재인은 힐러다 이거죠. 물론 이 시각에 동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는 거래 없이 이재명을 도와서 총선 승리를 위해 굳은 일을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의 예상처럼 정부 여당은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지 무덤 파는 짓을 할 겁니다. 즉 내부 파열음이 나도 상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뤄왔던 혁신을 할 적기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00석의 고지를 넘기 위해서는 중도층이 좋아할 새로운 인물을 최대한 많이 밀어 올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김은경 혁신안, 특히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엄청난 저항이 예상되는데 이재명과 문재인이 합심하면 가능합니다. 더욱이 국힘당은 난장판 아닙니까? 자, 모두 단합해서 200석으로 갑시다. 지금 문재인을 헐뜯고 서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그래봐야 뭐가 달라집니까? 미워하면 달라집니까? 일단 경선에서 수박들이 숨지 못하게 본선 직행 못하도록 그 구조를 만들고 그 경선에서 쳐냅시다. 그냥 씩씩거린다고 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재명에게 200석을 안겨줘야 달라진다. 맞겠습니다.